예, 포정이 19년 동안 하여튼 수천 마리 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지켜낸 게 칼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칼날이었어요. 칼날까지 포함했어요. 네, 칼날이라는 것이 비유하는 뜻 꼭 생각하시면서 이번 강의 들을게요. 이번 그 이야기는 뭐 당당한 외다리라고 붙여놨는데 쉽게 따지면 형벌을 받아서 다리 하나를 잘림을 당한, 즉 외다리인 이 전직 고관과 현직 고관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육체만이 아닌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게 정신이라는 것, 칼날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 두 글자를 구별하실 수 있을까요? 혼용에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안에 부분은 다 똑같죠. 앞에 붓수만이 다른 겁니다. 이거 물이 땅에 붙었고 아래는 여행할 때는 물자는 놀 때 여행.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뜻은 어디가 있냐면요. 물에서 가는 것은 유예요. 물에서 가는 게 뭐예요? 수영하는 거라든지 뭐라든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유는 천천히 갈 차이니까 발로 가는 유예요. 나중에 이제 혼용에 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뜻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제일 처음에 유가 아래 유자에서 위에 유자였어요. 위에 유자였죠. 발로 걸어 다니는 거죠. 당시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유세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모든 선비들이 내 말을 따르면 부국광병에 성공하고 뭐뭐합니다라고 걸어 다니면서 임금을 설득하는 시대가 바로 유세예요. 그 유세의 흔적들이 기록되어 남아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백가서예요. 그러면 장자는 뭐냐? 유세 중요해요. 돌아다니는 거 중요해요. 근데 진짜 유세는 그런 거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도우 경제에서 얼슬렁 유유자적한 게 진짜 유세야 하는 게 장자의 큰, 그래서 유자라는 게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자, 어느 날 그 공문원이라는 사람이 전직 고관인 우사를 만나서 이 우사가 다리 하나를 아마 이런 올형이라고 그러는데 올형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가장 제 경한 올형은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면 사실 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죠. 이게 가장 유한 올형이고요. 심한 올형은 뭐겠어요?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무릎 위까지를. 덜 심하면 발목까지를 자르고. 하여튼 올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양반은 이걸 자른 게 아니라 거의 발목 혹은 위에까지를 잘림을 당한 이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사와 공문헌 허구의 인물이에요. 역시 우원이에요. 장자가 만든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설정이 좀 재밌어요. 우사는 말 그대로 오른쪽, 임금 오른쪽에 앉아있는 스승이라는 뜻으로서, 예, 우리로 따면 국무총리급에 해당되는, 아주 그러니까 장관들의 최우두머리가 우사예요. 그럼 공문원은 뭐냐? 자, 공문원에 대해서 뭐 성현이라는 역대 주석가는 공문이 성이고 헌이 이름이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자가 만든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글자가 갖는 의미가 뭔가가 더 중요해요. 자, 공은 공경 대발대 공이기 때문에 중국의 자기 중에서 왕 빼놓고 가장 높은 게 공이에요. 우리말로 대감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영감님 하잖아요. 영감도 공이에요. 영감 대감이 왜 같아요? 이 공이라는 글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20대 판검사한테도 영감님 그러잖아요. 그건 공이란 뜻이에요, 사실. 자, 그게 공이고, 그다음에 문은 아까 나온 것처럼 그럴 문자입니다. 아름답게 꾸며진 거예요. 그다음에 헌은
수레 헌자예요. 그 다음에 처마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수레예요. 근데 아주 우아한 수레를 타고 다니는 어떤 대감이에요. 자, 한 사람이 자신을 내세우는 방법이 집에서는 집을 크게 짓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집을 나서면은 폼이 안 나잖아요. 수레가 화려해야 해요. 우리나라 사람 그러죠. 새 방을 살아도 집은, 차는? 벤츠 뽑아야지. 벤츠 뽑고 푹 나가야지. 그 어감을 가지면 여러분들, 공무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느낌이 올 거예요.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고관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영감님 소리를 듣는, 대감님이라고 소리를 듣는 멋진 수레, 자가용을 몰고 다니는 어떤 자가 어느 날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걷고 있는 우사를 만나면서 질문을 뜬 겁니다. 아니, 어찌 된데 다른 사람은 다리가 두 개인데 당신은 하나요? 이건 하늘 탓이요, 사람 탓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공무원의 입장에는 우사를 알까요, 모를까요? 사실 우사를 아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현 시절에 지금 우리 국무총리가 누구예요? 난 잘 모르는데 한 아무개가 지금 다리 잘린 형벌을 당했다면 좀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사회 지도층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이 우사라는 분이 어떤 올바른 발언을 하다가 혹은 임금이 하라는 일을 안 했다가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묻는 겁니다. 처벌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갑자기 묻는 게 하늘 탓이요? 태어나면서 외발이었어요? 아니면 사람 탓?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네 잘못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마 우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팩 나빴을 겁니다. 이 새끼야, 이런 자식아. 너는 두 다리 다 있지. 그리고 좋은 자가용 몰고 있지. 여러분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까? 하면서 던진 이야기가 이런 비유를 씁니다. 마침 그렇게 만났는데 그 앞에 꽁이 한 마리 날아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꽁이 꽁꽁꽁꽁 뛰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꽁은 꽁꽁 울어서 꽁이기도 하지만 꽁이 뛰어가는 거 봤어요? 턱턱턱 뛰어요. 꽁은 턱턱 뛰는데 이 꽁은 물가에서 10번, 20번 뛰어야 겨우 물 한 번 먹고, 30번 뛰어야 먹이 하나 먹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 그러면서 그 꽁을 보내주면서, 그렇지만 이 꽁한테, 야, 너 잘 먹여주고 잘 재워줄게. 세장에 들어갈래? 하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는 법이요. 하면서, 너는 지금 세장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살고 있는 삶의 여건은 왕 같은 부귀 공명을 네가 누리고 있어. 그래서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육신은 이 우사에 비해서 훨씬 건강하고 훨씬 그러겠죠. 그죠? 근데 뭐가 망가졌어요? 칼날이 망가졌어. 칼 몸집은 그대로 있어. 네가 훨씬 똑똑한, 나보다도 잘 먹고 잘 살아서 신수가 훤해. 그 나는 다리 다쳤어. 그런데 내 칼날은 안 부러졌다? 너는 칼날이 없는 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이렇게 해석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저의 자의적이가 아니고요. 왜 장자에 보면 다리 형벌 당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외다리. 이 장자가 우원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왜 장애인 중에서도 다리 잘린 사람이 많이 나올까 궁금하던 참에 제가 좌전책을 쭉 있는데 이런 문구가 발견되는 거예요. 구천용귀. 그러면 이제
글자들이 좀 어려운 글자들이 있죠. 뒤에서 읽으면 귀, 천이에요. 자, 귀 말 그대로 귀한 것, 비싸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중국어로서 꾸이 하면 아유 비싸요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럼 귀의 반대가 천한 것, 값싼 거예요. 싸구려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뭐냐? 구는 싸구려예요. 영은 귀에 비싸요. 왜 그럴까요? 자, 구는 뭐냐? 일반 사람이 신는 신발이에요. 그 다음에 영은 뭐냐? 월행을 당한 장애인이 신는 신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리를 잘리고 나면 이 한 발의 신발은 좀 특수 신발을 제작을 해야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영이 왜 비싸요? 이 말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 시장 원리에 의하면 수요자가 많으면 비싸지는 거예요. 그만큼 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비싸죠. 영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보통 신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지죠. 적으니까 이건 더 싸죠. 이러면서 백성들이 이러한 현상을 두고 몹시 가슴 아파합니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자, 그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왜 형벌 중에 손모가지를 잘라불거나 그러지 왜 발모가지를 잘랐을까요? 서로는 일하라고. 응? 서로는 일하라고? 아까 유세란 말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유세란 말. 자, 이 임금이 너 안 써 하고 내쳤다면 그 사람은 다른 나라에 가요. 그래서 사실 진시황을 도와서 천하를 통일했던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타국 출신이에요. 타국 출신.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 자기 밑에 인재들이 있어. 내가 부리자니 말 안 들어서 눈 밖에 났어. 근데 놔두면 이웃나라로 가면 자기에게는 마이너스야. 그런 놈들은 전부 잘라버리는 거예요. 못 가게. 그게 빈번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글을 읽어야 좀 뭔 이야기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리 잘림을 당한 형벌을 받은 사람은 꼭 사회에서 나쁜 짓거리를 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느 쪽이 강하겠어요. 장자는 지 글에서 여러 번 지적하는데 현 시점을 딱 너일자로 줄이는데 그 이름은 내가 정확히 한자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쉽게 따지면 못된 임금과 아부하는 신하가 이루어진 사이라고 봐요. 그 당시 정권들을. 그 정권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을 취하면 최소한도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임금 입장에서는 다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아까 우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불의한 정권에 최소한도 동조하지 않거나 반항한 자예요. 반항한 자예요. 공문호는요. 철두철미하게 아바가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차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장자가 던져주는 말을 정말 그러니까 이 짧은 말 안에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건 현실 세계에 어쨌든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호의호시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장자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놈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예요. 니들은 육신은 왕처럼 젊은 것에서 두룩두룩 돼지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너의 영혼들은 다 썩어 빠졌어. 라는 게 이 이야기가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아까 아침에 제가 칼과 칼날을 일부러 구분해서 설명했던 거예요. 너는 칼 몸뚱이 자체는 유전인지 모르지만 칼날은 망실했어. 내가 말한 진정한 양생이라는 것은 칼날까지 아니면 칼날이 중심이야. 일단 자, 여러분들 양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998888에 있는 거. 그러니까 정신이 총환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건강에 오래 사는 것, 정신적으로
칼날이 반딱반딱. 저는 제가 앞으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제가 앞으로 쓸 용어니까 한번 기억해 두세요. 어쩌면 신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어떤 근본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저보고 도를 다른 단어로 한번 치환시켜봐라 하면 나는 신기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신은 뭐냐? 이 도의 작용의 모습이에요. 이 도계가 작용하는 모습은 신처럼 신묘하게 오묘하게 작용을 해요. 근데 구태에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물건에 비유한다면 뭘까? 책. 어떤 물건에 비유한다면 뭘까? 그것은 기예요. 예, 봄날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이 녹으면 아지랑이 같은 게 올라오죠. 그게 바로 기거든요. 그런처럼 어떤 죽은 뜻이 하지만 그 안에 붙어 있는 생명력 이렇게 피우는 걸 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체와 용이란 말은 이제 훗날 중국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작용한 현상은 도의 작용한 현상은 신에 가깝고 신이고 그것에 그러니까 물체에 비유하자면 뭐에 가까우냐면 이 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신기. 자,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육체만이 아니고 뭘 지켜야 하면 신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결론으로 갈 텐데 결론에서 제가 재물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생의 하나라 하면서 두 가지 삶을 내가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삶으로 여기고 아득바득하는 삶은 소생이에요. 작은 삶이에요. 우주적인 삶은 뭐였어요? 죽은 뒤에 죽음과 죽었다가 즉 잠을 잤다가 다시 깨어난 이 전체가 하나의 삶이다. 이거 제가 큰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삶. 큰 우주적인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큰 우주적인 삶은 우리 육신이 우주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신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사그라져 다 없어지더라도 우리 세포는 분자로 되어 있어요. 분자를 쪼개니까 원자예요. 원자를 쪼갰더니 뭐 전자와 원자핵이에요. 원자핵을 쳤더니 코크 나와요. 코크를 또 쪼개고 한 뒤에 몰라요. 물리학자들은 이제 물리학자하고 술 먹었는데 더 쪼개면 뭐가? 몰라. 앞으로 더 쪼개질 가서 무한히 있어. 나는 알아 그랬어요. 무한히 쪼개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 신기만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만 남아. 그것이 모든 것의 본질이고 그것이 돌아가고 있다. 자, 이게 앞으로 과학적으로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장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령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서 아트만이라는 말한 놈이 있어서 그게 계속 윤회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인간이 살면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장자도 인정해요. 그거 아니야.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것이 이 후대에 자 윤회란 말과 버금가도록 장자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비의 꿈에서 물화했어요. 삶으로 변화했어요. 여러분들은 변하는 과정이 있는 거지 죽는 과정이 아니라고 장자는 됐어요. 그럼 물화한다면 물화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건 뭐냐? 신기라는 거예요. 장자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않든 그래요. 장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건 현재 과학이라든지 우리 이성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자, 특별하게 종교가 있어서 참 이런 허망한 소리야 라고 할 정도의 좋은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구태여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정말 종교도 없이 아무런 종교도 없이 우리 삶이 뭘까 고민한 사람은 장자의 생각, 노자의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아, 내 삶이
우주적인 삶의 일부로 현생에 잠깐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나는 물화가 될 거야. 물화가 되면, 물화가 된다면 그 물화의 중심은 뭐냐? 신기야. 신기를 키우고 잘 섭양하는 게 양생이야. 응? 양생은 육체를 키우는 게 아니야. 자, 신기를 잘 키우다 보면요, 사실 육체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기의 포인트를 맞춰서 살다 보면, 자,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지요.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고 홀가분하게 살면 장수하죠. 스트레스를 다 풀어볼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이러한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시각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고락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더 큰 뭐가 있다는 걸 그냥 느끼게 돼요. 그 단계가 되면 우주적인 삶의 포인트를 맞췄고 신기의 포인트를 맞췄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도 훨씬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다음 마지막.